안녕하세요. 명의 김경길입니다. 지금 이 주역 64개 속에 들어있는 그 역사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수지비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비에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여기 적어놓는 글이 있는데 이 쾌가 상징하는 핵심 말이 되겠죠. 상하가 서로 화목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하, 그 다음에 화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주역이라는 거는 뭐 준단할 때 많이 이제 주역 정치가 그랬지만은 원래 처음에는 개인의 뭐 운명이라든지 길흉을 점칠 목적이 아니고 주로 국가 대사, 뭐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뭐 전 나라에서 왕비를 데리고 오느냐 마느냐, 뭐 비가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큰 국가적인 일 이런 걸 점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역은 이 정치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은 하되 누가 화목해야 되느냐, 상하가 화목해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럼 이 글자를 그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제일 많이 띈 노래 딱 생각나는 게 비교. 가장 많이 드는 게 비교겠죠. 그러면 비교를 하는데 왜 한복하라는 건가? 자, 그거는 이 글자를 요걸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딱 이쪽을 보고 서가지고 있죠. 요게 변한 게 비자라는 겁니다. 비.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은 당연히 뭐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비교하다라는 뜻도 있고 또 여기는 친하다, 친숙하다, 뭐 따르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이 지수사캐입니다. 지수사. 보시면은 오늘 배울 게 이건데 이 보시면은 이 쾌는 아래가 바뀌었죠. 아래가.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지수사로 돼버리면은 영문이 화합하기 힘들다. 각자 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수지비가 돼버리면은 땅 위에 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대지는 촉촉해져서 나무가 자랄 수 있고 곡식도 자랄 수 있고 사람도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는 기본적으로 비는 길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는 길하다.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항상 길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래서 이 수지비쾌에 들어있는 뜻은 제일 많이 쓰는 게 비교하다, 친하다, 친숙하다, 또 따르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결국은 이 쾌가 글자가 이 주역에서 상징하는 이 비가 상징하는 의미 결국 이게 되는 겁니다. 친밀하게 보좌하고 협력하다. 친밀하게 보좌하고 협력하다. 왜? 이 앞에 쾌가 천수 송이었습니다. 송사를 했는데 말이 안 되니까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화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화합. 협력. 친해지든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은 조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쾌 뒤에 비쾌가 오는 겁니다. 전쟁을 했으면은 그 뒤에는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비쾌 효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밀하다는 말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쾌에는. 자, 먼저 이 수지비 괴상 우리 처음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를 수 있는 게 이 괴상 모습 먼저 올리면 되겠죠. 딱 보시면은 대지 위에 물이 있는 상태다. 어진 왕들은 그것을 갖고서
나라를 세우고 제후들을 제 몸처럼 여겼다. 물론 뭐 여기는 저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이 휴지 비케를 얻은 분이 어떤 회사의 CEO였다. 어떤 뭐 조직의 어떤 우두머리였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당연히 제후가 아니고 밑에 직원들이 되겠죠. 직원들. 그래서 대체로 제가 이 밖에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해보면은 이 비케를 얻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이 CEO라든지 어떤 조직의 뭐 기관의 장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직원들을 아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 비는 길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비케는 길흉을 따지면은 길한캐라는 겁니다. 단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오래가고 반듯하면 허물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주역에서는 영원할 영자에다가 이 발을 형태놨거든요. 그래서 변함이 없고 오래가고 반듯하면 허물이 없다. 근데 뒤에 부분은 편안하지 못해야 바야흐로 올 것이니 뒤로 미루면은 장부라도 흉하다. 그러니까 이 쾌를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이고 뒤에 거는 대충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이해는 가시죠? 뒤로 미루면은 장부라도 흉하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냥 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된다. 뒤로 미루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게 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편안하지 못해야 바야흐로 올 것이니 이게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요거는 다음에 이제 효사를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비케라는 거는 이 비라는 글자를 보거나 이게 괴상을 보거나 단사를 보거나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오래가고 오래 가려면 반드시 인간관계라든지 사회관계에서 오래 가려면은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뢰가 없고 이 성실함이 없는데 오래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가고 반듯하면은 허물이 없다. 그래서 비케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오래 가고 반듯하면 허물이 없다. 그러면은 길하다. 오래 가고 반듯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신뢰와 성실은 기본이다.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 효사를 보시면은 이게 글을 읽어봐서 이해가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미도움을 제일 밑에 있는 캐. 자, 그 효사는 미도움을 갖고서 친밀하게 해야 허물이 없다. 미도움을 질그릇에 가득 채우면 끝내는 뜻하지 않은 기람이 온다. 이걸 잠깐 한번 보시죠. 저도 볼 테니까. 여기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친밀. 여기도 친밀이 들어있죠. 여기도 친밀이 들어있고 여기도 친밀. 다 여기는 이 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효사의 핵심이구나 하는 거를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건데 근데 여기 보시면 또 특이한 게 질그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질그릇. 미도움을 갖고서 친밀하게 해야 허물이 없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기도 조건이 있었죠. 길하다. 하지만 오래가고 반듯해야 허물이 없다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허물이 없는데 믿음을 갖고서 친밀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질그릇에 가득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딴 그릇도 아니고 왜 이 질그릇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뭡니까? 아주 투박한 것입니다. 투박하고 손때 묻지 않아 크게 인공의 그 때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게 질그릇인데 이게 그만큼 뭡니까? 성실, 가공, 뭐 가공된 거, 뭐 교묘함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를 가지고 친밀하게 하지만은 그걸 어디다 채워야 된다? 질그릇에 가득 채우면은 뜻하지 않은 기람이 온다. 그러면 만약에 친밀하게 하긴 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러면 반대로 흉함이 오겠죠. 예. 그리고 자 6일을 보시면은 자기 안에서부터 해야 된다. 친밀함을. 그러니까 내가 내적으로 내부터 그렇게 친밀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부적절한 사람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사람을 친밀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적절한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을 쳤는데 수집이 3캐를 동료로 얻었다. 3캐를.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업가 같으면은 내가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그다음에 뭐 동업을 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이게. 예.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도 이게 조금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다음 밖으로 친밀하게 하니 반듯하여 길하다. 예.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안이라 그려놨죠. 안. 그다음 여기는 밖이라 그려놨죠. 그래서 만약에 쾌를 얻었는데 이 쾌를 얻었다 그러면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반듯하면은.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회사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흔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호는 친밀함을 드러나게 하니 왕이 세 방향으로 몰아서 앞에 있는 짐승을 놓아주며 마을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으니 길하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인정사정을 두라는 인정사정. 이게 사냥을 하는데 왕이 사냥을 하는데 그물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하는데 한 방향은 터놨다는 겁니다. 세 방향만 한 방향은 터놨다는 도망갈 수 있게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친밀하게 함에 있어서 시작함이 없으니 흉하다. 이거는 시작함이 없으니 흉하다는 겁니다. 친밀하게 하는데 시작함이 없으니까 이거는 두 개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작함이 없다는 얘기는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흔히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판 이런 데서 뭐 합종 연행할 때 제일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이 잘 되면은 당연히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하고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하고 거기서 발언권이 당연히 틀려지겠죠. 예, 이거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시작함이 없으니 흉하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 지수사캐하고 수지비캐는 보시면은 6개 중에서 딱 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수지비는 여기. 주역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이 자리가 이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그래서 수지비캐에서는 왕의 자리에 있고 나머지 신하들은 다 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음이 이 하나뿐인 왕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왕이 뛰어나야 이 다섯 개 음이 준동하는 것을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 쾌에서는 왕이 왕자리에 있고 강건하기 때문에 이 음효도를 제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이 역시도 보시면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뭐 우리나라 보면 중국에서 있겠지만 뭐 하여튼 동양 고대 역사를 보면은 이런 효사를 반영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몇 개를 적어 보면은 어떤 게 있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믿음을 갖고서 친밀하게 해야 한다. 질그릇을 채우라. 이거를 어디다 비유할 수 있느냐면은 사기를 보시면은 이 장의와 진여 열전이 있습니다. 장의와 진여. 이제 이 사람을 말하는 장의와 진여라는 사람의 그 사귐과 또 그 두 사람이 다투는 과정, 그리고 두 사람이 몰락하는 과정, 이걸 그려놓은 게 장의와 진여 열전인데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부적절한 사람과 친밀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거겠죠. 결국 이 말은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한무제가 당한 이 무고의 화를 보면은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귀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적절한 사람과 사귀었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방향으로 몰아서 뭐 사냥감을 놓아준다 이런 얘기라든지 친밀하게 하면서 흉하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보면 그런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사기, 은봉기, 탕왕, 나중에 이 사람이 무왕이 되죠. 예. 무왕이. 그리고 서경에 보시면 탕고라는 필름, 탕고. 이 사람이 그 폭군을 갖다가 몰아내고 난 뒤에 이렇게 하늘에 고한 글이 탕고인데, 이 탕고에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세 방향으로 모른다는 그걸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가 늦은 경우, 그거는 어디냐면은 이 사기에 보시면은 이 전남열전을 보면은 나와. 이 전남열전도 보면은 이게 전담, 그다음에 전령, 그다음에 전횡, 이 삼형제가 진시황이 제나라를 없애버리고 이제 221년 BC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죠. 그 뒤에 이제 다시 진성과 오광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천하가 또 한 번 뒤집어지는데, 그 진성, 오광, 그 하과, 항우와 유방의 그 와중에서 이 전담과 전령과 전횡 그 삼형제가 이 망했던 제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또다시 망하는 과정을 적어놓은 게 이게 사기의 전담열전입니다. 전담열전. 보시면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오늘 여기서 주목하는 건 마지막 사람 이 전횡의 일생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효에서 말하는 시작함이 없으니 흉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 중국의 그 청도 칭다오 가시면은 그 저도 가보지는 못했는데 칭다오 옆에 보면 이 전횡도라는 섬이 있답니다. 섬 전횡도. 그때 이 전횡도 할 때 이 전횡이 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우와 유방 이 천하를 놓고 다투다가 유방이 왕이 되니까 이 전횡이라는 사람이 죽을까 겁이 나서 그 무리들 500명을 데리고 이 전횡도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섬이 전횡도가 되었다는데, 저도 아직까지
이 전형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기가 뭐 중국에서 또 알아주는 레저 뭐 이렇게 유흥단지로 되어 있다는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 전횡을 말하는데 이 전담열전을 보시면은 전담열전 중에서 이 전횡의 경우를 보면은 시작함이 없은 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처음 초육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친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흐물이. 그게 믿음을 가지고 친밀하게 해야 되는데 길그릇에 가득 채우면 된다 했는데 이 장유와 진녀는 친밀하게는 했는데 믿음 신에 쓰는 믿음 이 믿을 신자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서 이게 없느냐? 보시면은 이 장희와 진녀는 원래 이 두 사람 다 위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장희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전국 사군자 제나라의 맹산군, 그다음에 조나라의 평원군, 그다음에 위나라의 신령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신령군이죠. 예, 그다음에 그 초나라의 춘신군 이 사람이 이제 사군자인데 이 사군자 중에 위나라 위무기의 빈객으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능력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능력은 아주 좋았고 그다음에 진녀 또한 대량 사람이지만 이 또 같은 대량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위무기의 빈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의기투합을 해서 정말 좋은 친구로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희가 조금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 진녀가 장희를 아버지처럼 섬겼으며 결국에는 그 문경지교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 문경지교하면 생각나는 게 연파와 인상여죠. 예. 정말 뭐 문경지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말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학교만 졸업해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 젊은 시절에 문경지교를 맺을 정도로 정말 친했다는 겁니다. 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근데 이 두 사람이 결국 그 혼란의 시기에 전국 말기 그 혼란의 시기에 결국 뜻하지 않게 일에 휘말려서 결국은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천도 사기에 보면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사귀기는 사귀었는데 이익 때문에 사귄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익 때문에 사귄다는 얘기는 신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보시면은 진시황이 죽고 혼란 끼고 오니까 진성 5강이 난을 일으키죠. 난을 일으켜가지고 됐는데 이 난을 일으킬 때 이미 이 장희와 진녀는 위나라에서 제법 알아주는 그런 명망가였습니다. 왜? 사람이 일단 능력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 잘 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시황이 옛날에는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현상금을 내걸 정도로 명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성 5강의 난에 가담을 하여서 옛날 조나라 땅을 우여곡절 끝에 취하는 겁니다. 취해서 장희는 우성상이 되고 진녀는 대장군이 되는 겁니다. 대장군. 근데 이 뒤에 이제 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진나라가 망하지 않고 이제 진나라도 이 아주 장안이라는 유명한 명장이 진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여기 장희 진녀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